별표 68세 아내와 75세 남편의 사랑 이야기 별표. 서울의 한적한 주택가에 자리한 작은 도서관에서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되었다. 68세의 박미영은 남편을 잃고 3년째 홀로 지내며 매일 아침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다. 그녀는 젊은 시절 문학을 전공했지만 결혼과 함께 꿈을 접고 평범한 주부로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 자유로워진 그녀는 다시 책 속에서 위안을 찾고 있었다. 어느 화요일 오전, 평소처럼 문학 코너에서 책을 고르던 중 한 권의 시집이 바닥에 떨어졌다. 그것을 주우려 몸을 굽히는 순간 다른 손이 먼저 책을 집어 올렸다. 이건 정말 좋은 시집이에요. 75세의 김동수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는 은퇴한 대학 교수로 아내를 5년 전에 먼저 보내고 혼자 살고 있었다. 키가 크고 여전히 단정한 모습의 그는 매일 도서관에 와서 역사책을 읽곤 했다. 미영은 그의 친절한 눈빛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 시인을 좋아해요. 그녀가 수줍게 대답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첫 대화가 시작되었다. 그 후로 매일 아침 도서관에서 마주치게 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동수는 미영에게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미영은 그에게 좋아하는 시를 낭송해 주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서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꿈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다. 미영은 젊은 시절 시인이 되고 싶었던 꿈을 털어놓았고, 동수는 은퇴 후 외로움에 대해 솔직하게 말했다. 두 사람 모두 자녀들이 있었지만 각자 바쁜 삶을 살며 자주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어느 날 비가 내리는 오후, 도서관이 일찍 문을 닫게 되자 동수는 용기를 내어 미영에게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시자고 제안했다. 미영은 잠시 망설였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아늑한 카페에서 두 사람은 더욱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동수는 젊은 시절 한국전쟁을 겪으며 가족을 잃었던 아픈 기억을 털어놓았고, 미영은 남편의 투병 생활 동안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던 힘겨웠던 시간들을 이야기했다. 서로의 상처를 나누며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다. 몇 주가 지나면서 두 사람의 만남은 도서관을 넘어 공원 산책, 전시회 관람, 음악회 감상으로 확대되었다. 미영은 오랜만에 마음이 설레는 감정을 느꼈고, 동수 역시 삶에 다시 활력이 생기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다. 특히 두 사람의 자녀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상황은 복잡해졌다. 미영의 큰아들 박준호는 45세의 회사원으로 어머니가 다른 남성과 만난다는 소식에 크게 당황했다.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겨우 3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다른 남자를 만나신다고요. 그는 화를 내며 말했다. 미영의 딸 박수진도 마찬가지였다. 42세의 그녀는 엄마, 나이가 몇 살인데 연애를 하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창피해요. 라며 어머니를 말렸다. 미영은 자녀들의 반응에 상처받았지만 자신의 감정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동수의 상황도 비슷했다. 그의 아들 김민수는 의사로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새로운 사랑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했다. 아버지, 이제 75세이신데 무슨 연애예요? 어머니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민수는 아버지를 설득하려 했다. 동수의 딸 김은희도 아빠.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 봐 걱정돼요. 그리고 그 여자가 아빠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닐까요? 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깊어져 갔다. 어느 가을날 저녁, 한강공원을 산책하던 동수는 미영에게 진심을 고백했다. 미영 씨, 저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만난 사랑이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합니다. 남은 인생을 함께 해주시겠어요? 미영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동수 씨,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기적 같아요.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날 밤, 미영이 집에 돌아오니 큰아들 준호가 심각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 우리 가족 회의를 했어요. 어머니가 그 남자와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으시면 저희는 어머니와 연락을 끊겠어요. 준호의 말에 미영은 충격을 받았다. 수진도 엄마, 우리 체면도 생각해주세요. 동네 사람들이 다 수근거려요. 라며 어머니를 압박했다. 동수도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 자녀들은 그에게 미영과의 관계를 끊으라고 압력을 가했고 심지어 요양원에 보내겠다고 위협하기까지 했다. 두 사람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사랑하는 사람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가족을 택할 것인가. 이는 그들에게 너무나 가혹한 선택이었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다. 미영이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실려간 것이다. 검사 결과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 소식을 들은 동수는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다. 미영의 자녀들이 면회를 막으려 했지만 동수는 물러서지 않았다. 제가 미영 씨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믿어주세요. 저는 그녀를 지키고 싶습니다. 병원에서 미영을 돌보는 동수의 모습을 본 간병사들과 의료진들은 감동했다. 75세의 노인이 68세의 연인을 위해 밤낮으로 간병하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특히 젊은 간호사 이지은은 저런 사랑이 진짜 사랑이에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라며 두 사람을 응원했다. 미영이 의식을 되찾았을 때 가장 먼저 본 것은 동수의 걱정스러운 얼굴이었다. 미영 씨, 정말 걱정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더 잘 돌봐드릴게요. 동수의 말에 미영은 눈물을 흘렸다.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며 미영의 자녀들이 들어왔다. 그들은 어머니를 간병하는 동수의 모습을 보고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준호는 동수에게 다가가 말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네요. 하지만 여전히 걱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동수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대답했다. 준호 씨, 저는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사랑할 권리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는 서로를 의지하며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수진도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엄마,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엄마의 행복이 가장 중요한 건데 체면만 생각했네요. 미영은 딸의 손을 꼭 잡으며 수진아, 엄마도 한 사람의 여자야.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나이와 상관없어 라고 말했다. 동수의 자녀들도 아버지의 진심을 깨닫기 시작했다. 민수는 아버지,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행복하시면 저도 기쁩니다. 라며 사과했다. 은희도 아빠, 미영 이모가 아빠를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응원할게요. 라고 말했다. 미영이 퇴원한 후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공고해졌다. 가족들의 축복을 받은 그들은 결혼을 결심했다. 하지만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동수의 전처가 가족들이 나타나 재산 문제로 시비를 걸어온 것이다. 그들은 동수가 재혼하면 상속받을 재산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상황에서 미영은 동수에게 이별을 제안했다. 동수 씨, 쟤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우리 그만 만나요. 하지만 동수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미영 씨, 저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이겨내요. 두 사람은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 법정에서의 공방이 계속되는 동안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한 기자가 그들의 이야기를 취재해 신문에 실었고 이것이 큰 화제가 되었다. 68세와 75세의 늦은 사랑, 가족과 사회의 편견을 넘어서 라는 제목의 기사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같은 또래의 노인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았다. 70대 할머니 최순자 씨는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권리가 있어요. 저도 응원합니다 라고 말했고 80세의 이만수 할아버지는 젊은 사람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감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며 지지를 표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다.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 뭔 연애냐며 비판했고 일부 종교인들은 전 배우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은 더욱 서로에게 의지하게 되었다. 법적 분쟁은 6개월 동안 계속되었지만 결국 동수의 승리로 끝났다. 법원은 개인의 행복 추구권과 재혼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라며 동수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 판결은 고령자의 사랑과 재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승소 후 두 사람은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다.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만 참석한 소박한 결혼식이었지만 그 어떤 화려한 결혼식보다 감동적이었다. 미영은 하얀 한복을 입었고 동수는 정장을 차려입었다. 두 사람이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주는 순간 참석자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다. 결혼 후 두 사람은 새로운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미영은 오랫동안 꿈꿔왔던 시쓰기를 다시 시작했고 동수는 그녀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가 되었다. 동수는 미영의 시를 읽어주고 조언을 해주었으며 미영은 동수가 쓰는 회고록의 첫 번째 독자가 되었다. 그들의 일상은 평범하지만 행복했다. 아침에 함께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오후에는 산책을 하며 저녁에는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었다. 주말에는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이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처음에는 어색해했던 양쪽 가족들도 점차 친해져 하나의 큰 가족이 되었다. 미영의 손녀 박소영은 할머니의 새로운 사랑을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대학생인 그녀는 할머니, 정말 멋져요.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라며 할머니를 응원했다. 동수의 손자 김준혁도 할아버지가 행복해 보여서 저도 기뻐요 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도 잠시, 새로운 시련이 찾아왔다. 동수가 갑자기 기억력 저하 증상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단순한 건망증으로 생각했지만 점점 심해져 병원을 찾았다. 의사는 초기 치매 진단을 내렸다. 이 소식에 미영은 큰 충격을 받았지만 동수를 끝까지 돌보기로 결심했다. 동수 씨, 우리 함께 이겨내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미영의 말에 동수는 눈물을 흘렸다. 미영 씨, 제가 당신에게 짐이 될까 봐 걱정돼요. 하지만 미영은 단호했다. 사랑한다는 건 좋을 때만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울 때 더욱 함께 해야 하는 거예요. 미영은 동수의 병을 돌보기 위해 간병 교육을 받았고 집안을 치매 환자에게 안전하도록 개조했다. 동수의 기억이 점점 흐려져 가는 상황에서도 미영은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어주고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기억을 되살리려 노력했다. 어느 날 동수가 미영을 알아보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신은 누구세요? 왜 우리 집에 있어요? 동수의 말에 미영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참았다. 저는 미영이에요. 당신의 아내예요. 그녀는 인내심을 갖고 동수를 돌봤다.
가족들은 미영에게 동수를 전문 요양원에 보내라고 권했다. 미영 이모,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전문 시설에서 돌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미영은 거절했다. 아니에요. 제가 끝까지 돌볼 거예요. 그분이 저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이제 제가 그분을 사랑으로 돌볼 차례예요. 미영의 헌신적인 간병은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동네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고 자원봉사자들이 찾아와 도움을 주었다. 특히 처음에 그들의 사랑을 반대했던 사람들까지도 미영의 모습을 보고 마음을 바꾸었다. 동수의 상태가 악화되면서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서 보내게 되었다. 하지만 미영은 매일 그의 곁에서 시를 읽어주고 좋아했던 음악을 들려주었다. 가끔 동수가 미영을 알아보는 순간이 있으면 그녀는 그 짧은 시간을 소중히 여겼다. 미영 씨. 당신이군요. 사랑해요. 동수가 간혹 의식이 돌아와 말할 때마다 미영은 행복했다. 저도 사랑해요. 동수 씨. 우리 함께 했던 시간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2년간의 간병 생활 끝에 동수는 미영의 품에서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 그의 마지막 말은 미영 씨, 고마워요. 사랑해요, 였다. 미영은 그의 손을 꼭 잡고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했다.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 두 사람의 사랑을 기렸다. 동수가 떠난 후 미영은 깊은 슬픔에 빠졌다. 하지만 그와 함께했던 행복한 기억들이 그녀를 지탱해 주었다. 그녀는 동수와의 사랑 이야기를 시로 써서 한 권의 시집으로 출간했다. 늦은 사랑, 영원한 사랑시라는 제목의 시집은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시집 출간 기념회에서 미영은 말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68세에 만난 사랑이었지만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었어요. 동수 씨가 제게 보여준 사랑은 죽음조차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현재 72세가 된 미영은 여전히 혼자 살고 있지만 외롭지 않다고 말한다. 동수와의 추억이 그녀의 마음속에 살아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지금도 매주 그들이 처음 만났던 도서관을 찾아가 책을 읽는다. 그곳에서 그녀는 동수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리며 미소를 짓는다. 미영의 자녀들은 이제 어머니의 선택을 완전히 이해하고 지지한다. 준호는 어머니께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말했다. 수진도 범마의 사랑 이야기는 우리 가족 모두에게 큰 교훈이 되었어요. 라며 어머니를 자랑스러워한다. 동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다. 민수는 아버지가 미영 이모와 함께 하신 마지막 몇 년이 아버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라고 회상한다. 은희는 미영 이모가 아버지를 끝까지 사랑으로 돌봐주신 것에 평생 감사할 거예요. 라고 말한다. 이들의 사랑 이야기는 이제 지역사회의 전설이 되었다. 많은 노인들이 미영과 동수의 이야기에서 용기를 얻어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기도 했다. 그들이 다녔던 도서관에는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문구가 적힌 작은 명패가 걸려 있다. 미영은 지금도 새로운 사랑의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 않고 있다. 동수 씨가 제게 사랑하는 법을 다시 가르쳐 주셨어요. 만약 또 다른 인연이 온다면 거부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동수 씨와의 추억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요. 그들의 손자 손녀들은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사랑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소영은 대학교에서 우리 할머니의 사랑 이야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고 많은 동급생들이 감동했다고 한다. 준혁도 친구들에게 할아버지의 사랑 이야기를 자주 들려준다. 지역 복지관에서는 미영을 초청해 노인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요청하기도 했다.
미영은 사랑과 나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며 많은 노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여러분, 사랑은 젊은 사람들만의 특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사랑할 권리가 있고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어느 봄날, 미영은 동수와 함께 자주 걸었던 한강공원을 혼자 산책하고 있었다. 벚꽃이 만개한 길을 걸으며 그녀는 동수를 그리워했다. 그때 한 할아버지가 다가와 말을 걸었다. 혹시 미영 씨 아니세요? 신문에서 봤는데.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아요. 제 아내도 작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미영 씨 이야기를 보고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도 용기를 내볼까 해요. 70대로 보이는 그 할아버지의 말에 미영은 미소를 지었다. 그러세요.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어요. 용기를 내시면 분명 좋은 인연을 만나실 거예요. 그날 밤 미영은 일기에 썼다. 동수 씨, 오늘 또 한 분이 용기를 내시겠다고 하셔요. 우리의 사랑이 다른 분들에게도 희망이 되고 있어요. 당신이 제게 준 사랑의 의미가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미영의 시집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다. 특히 68세의 고백지라는 시는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나이 68배 만난 사랑아 너는 내게 다시 꽃피게 했구나 시든 줄 알았던 내 마음에 봄비처럼 스며들어 새싹을 틀게 했구나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고 너는 내게 가르쳐 주었다. 이 시를 읽은 한 독자는 서평에 이렇게 썼다. 나이든 부모님을 둔 자식으로서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사랑하고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미영 씨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미영은 이제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 그녀의 용기 있는 사랑과 헌신적인 간병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시청에서는 그녀에게 모범시민상을 수여하기도 했다. 시상식에서 미영은 이 상은 제가 받을 자격이 없어요. 저는 그냥 사랑했을 뿐이에요. 진짜 상을 받을 분은 하늘나라에 계신 동수 씨예요. 라고 말해 참석자들을 감동시켰다. 요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은 미영의 이야기를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사례라며 신입 간병사들에게 소개한다. 한 간호사는 미영 씨 같은 분을 보면 간병이 단순한 일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라고 말했다. 미영의 이야기는 드라마나 영화로 제작되자는 제안도 받고 있다. 하지만 미영은 우리의 사랑이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원하지 않아요. 그냥 진심으로 사랑했던 두 사람의 이야기로 기억되면 좋겠어요. 라며 정중히 거절하고 있다. 동수가 떠난 지 2년이 지난 지금, 미영은 새로운 활동을 시작했다. 독거노인들을 위한 봉사활동이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혼자 사는 노인들을 찾아가 말벗이 되어주고 있다. 동수 씨가 제게 받은 사랑을 이제 다른 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봉사활동을 하면서 미영은 많은 외로운 노인들을 만났다. 그들 중에는 자녀들과 소원해진 분들도 있고 배우자를 잃고 홀로 지내는 분들도 있었다. 미영은 그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희망을 주었다. 혼자라고 해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아직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어느 날 미영이 방문한 독거노인 김할머니는 미영 씨 덕분에 다시 살아갈 용기가 생겼어요. 나이가 들어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 줄 몰랐어요. 라고 말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미영은 동수가 자신에게 남겨준 사랑의 의미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된다. 미영의 둘째 손녀 박지혜는 할머니의 영향을 받아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했다. 할머니를 보면서 진정한 사랑과 봉사가 무엇인지 배웠어요. 저도 할머니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싶어요.
지혜의 말에 미영은 뿌듯함을 느꼈다. 동수의 기일이 되면 두 가족이 모두 모여 추도식을 연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양가 가족들이 이제는 진짜 한 가족이 된 것이다. 민수는 아버지가 미영 이모를 통해 우리에게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라고 말한다. 추도식에서 미영은 항상 동수에게 편지를 읽어준다. 동수 씨, 올해도 당신을 그리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당신의 사랑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어요. 저는 당신이 제게 준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살고 있어요. 당신이 자랑스러워할 거라고 생각해요. 지역 대학교에서는 미영을 초청해 생애교육 강의를 요청했다. 젊은 학생들 앞에서 미영은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여러분, 사랑은 젊을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어느 시기에도 사랑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한 학생이 질문했다. 할머니, 그렇게 짧은 시간의 사랑이었는데 후회하지 않으세요? 미영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후회요. 전혀요. 5년이라는 시간이 짧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5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간이었어요. 사랑의 가치는 시간의 길이로 측정되는 게 아니라 깊이로 측정되는 거예요. 미영의 강의를 들은 학생들은 큰 감동을 받았다. 한 학생은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우리 할머니께 더 잘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할머니도 한때는 젊었고 사랑했던 분이시잖아요. 라고 소감을 말했다. 현재 미영은 두 번째 시집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에는 사랑 후에 온 사랑기라는 제목으로 동수를 잃은 후의 삶과 봉사활동을 통해 느낀 새로운 형태의 사랑에 대해 쓰고 있다. 동수 씨와의 사랑이 끝난 게 아니라 다른 형태로 계속되고 있어요.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미영의 이야기는 이제 국경을 넘어 해외에도 알려지고 있다. 일본의 한 출판사에서 그녀의 시집을 번역 출간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고, 미국의 한 다큐멘터리 제작사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미영은 여전히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된다면 좋겠지만 너무 과장되거나 왜곡되는 것은 원하지 않아요. 동네 카페에서 미영을 만난 한 기자는 미영 씨의 이야기가 전 세계 노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요. 특히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의 사랑과 행복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라고 말했다. 미영은 이제 74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하고 활기차다. 매일 아침 운동을 하고 독서를 하며 시를 쓴다. 그리고 일주일에 3번은 봉사활동을 한다. 동수 씨가 제게 준 사랑의 에너지가 아직도 저를 움직이게 해요. 그분이 살아계실 때보다 더 바쁘게 살고 있어요. 최근에는 미영과 비슷한 경험을 한 노인들이 그녀를 찾아오기도 한다. 70대의 새로운 사랑을 만난 할머니, 80세에 재혼한 할아버지 등이 조언을 구하러 온다. 미영은 그들에게 용기를 가지세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어요. 하지만 진정한 사랑인지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라고 조언한다. 어느 겨울날 저녁. 미영은 동수와 함께 살았던 집에서 그의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다. 동수 씨, 우리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줄 몰랐어요. 당신이 제게 준 사랑이 이렇게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줄도 몰랐고요. 정말 고마워요. 당신과 함께한 시간들이 제 인생의 보물이에요. 그날 밤 미영은 새로운 시를 썼다. 사랑의 메아리라는 제목의 시였다. 당신이 떠난 후에도 당신의 사랑은 메아리가 되어 내 마음속에서 울려 퍼진다. 그 메아리는 다른 이들의 마음에도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고 사랑의 씨앗을 심어준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사랑이군.
미영의 시는 계속해서 많은 독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 특히 노인층 독자들 사이에서는 우리 세대의 대변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 독자는 서평에 미영 씨의 시를 읽으면 나이 든다는 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는 희망을 얻게 됩니다. 라고 썼다. 지역 도서관에서는 매월 미영의 시 낭송회의를 열고 있다. 미영이 직접 참석해 자신의 시를 낭송하고 독자들과 대화하는 시간이다. 이 모임은 매번 만석을 이루며 참석자들은 대부분 60대 이상의 노인들이다. 그들은 미영의 이야기에서 위로와 용기를 얻는다. 한 참석자인 김할아버지는 미영 씨 이야기를 듣고 아내에게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50년을 함께 살았지만 여전히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지 못했거든요. 라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인 이 할머니는 남편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미영 씨를 보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어요. 라고 고백했다. 미영은 이런 반응들을 볼 때마다 동수에게 감사함을 느낀다. 동수 씨가 제게 준 사랑이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어요. 우리의 사랑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 같아요. 올해로 동수가 떠난 지 3년이 되었다. 미영은 여전히 그를 그리워하지만 이제는 슬픔보다는 감사함이 더 크다. 동수 씨와 함께한 시간들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 사랑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예요. 최근 미영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고령자들의 사랑 이야기를 수집해 책으로 엮는 일이다. 저희 세대에도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들이 많아요. 하지만 대부분 묻혀있죠. 그런 이야기들을 발굴해서 세상에 알리고 싶어요. 이 프로젝트를 위해 미영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고령자들을 인터뷰하고 있다. 60대의 첫사랑을 만난 할머니, 70대의 재혼에 행복하게 사는 할아버지, 80대에도 여전히 로맨틱한 부부 등 다양한 이야기들을 수집하고 있다. 한 인터뷰에서 만난 75세 할아버지는 미영 씨 덕분에 우리 이야기도 의미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라고 말했다. 미영은 모든 사랑 이야기는 소중해요. 나이와 상관없이 사랑은 아름다운 거니까요. 라고 응답했다. 미영의 자녀들은 어머니의 활발한 활동을 자랑스러워한다. 준호는 어머니가 동수 아버지를 만나시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더 적극적이고 활기차졌어요. 그분이 어머니에게 준 선물이 정말 크다고 생각해요. 라고 말한다. 수진도 범마를 보면서 나이 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줄었어요. 엄마처럼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라고 고백한다. 미영의 손자 손녀들은 할머니를 롤모델로 생각한다. 소영은 할머니를 보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저도 할머니처럼 진심으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말한다. 지혜는 할머니 덕분에 노인복지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할머니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싶어요. 라고 꿈을 이야기한다. 동수의 가족들도 미영을 진심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민수는 미영 이모는 우리 가족에게 정말 소중한 분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우리를 가족처럼 생각해 주시고 계세요. 라고 말한다. 은희는 지모 덕분에 우리 가족이 더 끈끈해졌어요. 사랑의 힘이 이렇게 큰 줄 몰랐어요. 라고 감사를 표현한다. 미영은 지금도 매일 동수에게 편지를 쓴다. 그날 있었던 일들, 만난 사람들, 느낀 감정들을 모두 적어서 그에게 전한다. 동수 씨, 오늘도 당신 생각을 많이 했어요. 당신이 제게 준 사랑으로 오늘도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었어요. 당신이 자랑스러워할 거라고 생각해요. 어느 봄날, 미영은 동수와 처음 만났던 도서관을 다시 찾았다. 그곳에는 여전히 많은 노인들이 책을 읽고 있었다.
미영은 그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동수 씨, 여기서 우리가 만났죠. 그때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도서관 사서가 미영을 알아보고 다가왔다. 미영 씨, 오랜만이에요. 요즘도 자주 오시는 분들이 미영 씨 이야기를 해요. 정말 많은 분들에게 용기를 주고 계세요. 미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것이 이곳에서 시작되었어요. 이 도서관이 저에게는 운명의 장소예요라고 대답했다. 미영의 이야기는 이제 한국 사회에서 고령자의 사랑과 행복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상징적인 사례가 되었다. 많은 연구자들이 그녀의 사례를 연구하고 있고, 정책 입안자들도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만들 때 참고하고 있다. 한 사회학자는 미영 씨의 사례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의 삶을 새롭게 조명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노인들도 사랑하고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이야기죠. 라고 평가했다. 미영은 이런 평가들에 대해 저는 그냥 사랑했을 뿐이에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당연한 감정을 따랐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많은 분들에게 의미가 있다면 기쁩니다라고 겸손하게 말한다. 현재 76세가 된 미영은 여전히 건강하고 활발하다. 그녀는 동수 씨가 제게 준 사랑의 에너지로 100세까지 살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고 싶어요 라고 말한다. 그녀의 꿈은 전국에 사랑 나눔 센터를 설립해서 외로운 노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다. 나이가 들어도 꿈을 가질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이 동수 씨가 제게 가르쳐준 인생의 진리예요. 미영의 이 말은 많은 노인들에게 새로운 인생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미영과 동수의 사랑 이야기는 이제 단순한 개인의 경험을 넘어 사회 전체에 메시지를 주는 이야기가 되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 인생의 어느 시기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죽음을 넘어서도 계속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기억되고 있다. 지금도 미영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 동수의 사진에 좋은 아침이에요. 사랑해요 라고 인사한다. 그리고 그날 하루도 동수가 자신에게 준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의미 있게 보낸다. 이것이 68세에 시작되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그들의 영원한 사랑 이야기이다.